아이씨, 우리 첼시 경기 보는데 왜 자꾸 카톡을 하는겨? 누구여? 아이씨, 아모림이잖아. 아이씨, 15일 했는데 이 정도면 많이 보강해준 거지. 뭘 또 사달라고 하는겨? 아이고, 우리 첼시 잘한다. 첼시가 2등이구나. 아이고, 내 새끼들. 내가 다시 꼭 인수 참여할게. 야이씨, 레클리프 할배, 솔직히 이번 이적 시장은 15위 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과감한 투자라고 생각이 든다. 칭찬할 거 칭찬해야지. 어떡해. 보드진 고생 많았어요. 이제 우리 모리미 형이 성적만 잘 내면 되는데 이게 가장 관건이긴 하네. 아무튼 레클리프 이렇게 투자 잘하고 성적 잘 나오면 제발 100% 지분 인수해서 글레이저 몰아내고 운영 좀 해봐. 아무리 그래도 글레이저랑 공조는 너무하잖아. 글로리 송민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송민입니다. 지난 시즌 15위로 리그를 마무리하고 이제서야 끝난 메뉴의 여름 이적 시장. 1선은 시시코를 보강하였고 2선은 쿠냐 은베모, 3선은 아쉽게도 보강에 실패했고 4선은 너무나 훌륭하지만 골키퍼 라인은 상당한 문제에 직면해 있죠. 이에 따라 샌델 라미스를 영입하며 어찌됐건 막바지에 보강에 성공했죠. 하지만 역시나 아모림물의 전술이 상당한 약점과 단점을 보이며 성적 반등에는 계속 실패하고 있어서 팬들의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 결산과 아모림물에서 어떤 문제가 있기에 어떤 선수를 영입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아참, 영상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고맙습니다. 부탁해요. 먼저 영입과 방출해서 영입을 먼저 살펴볼까요? 마테스 쿠냐 이적료 6,250만 파운드, 계약기간은 2030년까지 1년 연장 옵션, 주급은 20만 파운드. 브라이언 은베모 이적료 7,100만 파운드, 계약기간은 2030년까지 1년 연장 옵션, 주급은 15만 파운드. 베냐민 셰슈코 이적료 8,500만 유로, 계약기간은 2030년까지, 주급은 16만 파운드. 디에고 레온 이적료 450만 파운드, 계약기간과 주급은 비공개. 샌델 라멘스 이적료 2,500만 유로, 계약기간은 2030년까지, 주급은 비공개. 자, 다음은 영입과 방출 중에 방출을 살펴보죠. 마커스 레시포드 바르샤인드로 주급 100% 보죠. 임대 기간은 25-26 시즌. 안토니 베티스 이적으로 이적료 2,500만 유로, 계약기간은 5년. 라스무스 홀른 나폴리 임대로 600만 유로, 4,400만 유로의 이적 옵션이 있고 임대 기간은 25-26 1년.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첼시 이적으로 이적료 4천만 파운드, 계약기간은 7년. 제이든 산초 아스톤빌라로 임대 주권은 주급 80% 보죠. 임대 기간은 25-26 시즌 1년. 자, 그러면 판매 수익과 기타 등등 금액을 정리해보면 이적 지출 약 2억 2,800만 유로, 이적 수익은 약 7,800만 유로로 수뇌부가 최선을 다한 영입 시장이었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 이적 시장 수뇌부가 상당히 선방을 했지만 여전히 아모림물의 문제와 필요한 보강은 어디일까요? 아모림볼은 기본 베이스로 3, 4, 2, 1을 가져가죠. 여러분들이 다시는 것처럼 3백의 장점은 후방의 숫자를 풋백보다 한 명 더 가져가며 수비 시 안정적인 5백으로 볼을 소유한다는 큰 장점이 있는 전술인데, 그러면 이렇게 안정적인 전술에서 아모림볼은 왜 이리 공격과 수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 수비 시 3선의 투 미드필더에게 너무나 많은 역할이 주어진다는 것이겠죠. 아까 말했던 대로 아모림볼은 수비 시 후방의 윙백과 센터백 라인을 짙게 내려 5백을 형성하게 되죠. 이때 수비진의 바로 위에 있는 투 미들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본래 3백을 잘 사용하는 전술을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윙백과 2선 그리고 3백의 스위퍼가 중앙 싸움에 참여해 숫자 우위를 점하고 안정적인 상대 경합을 통해 볼을 탈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모림볼은 이상하게도 스위퍼가 적극적으로 올라오지 않고 윙백은 무지성으로 오버래핑하기 바쁘고 2선의 선수는 내려오기 굉장히 벅찬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에 따라 상대팀은 자연스럽게 투 미들과 싸움에 앞서 미드필더 숫자를 더하면 3대2 또는 4대2의 상황으로 쉽게 중앙을 차지하고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선수를 영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게, 주위의 동료들이 확실한 허리 싸움을 도와주지 못한다면 어느 선수가 와도 확실히 해결이 되지 않을 문제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상대 선수를 압박하는 세부 전술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죠. 상대팀이 후방에서 볼을 잡고 있을 시 2선과 1선이 상당히 강하게 압박을 올라가는데, 이때 대부분 상대팀의 3선에서
볼을 편하게 잡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각 라인에서 공간이 너무나 크게 발생하게 되고 테난 시절에 보였던 중앙이 뻥 뚫리게 되는 현상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고, 라인을 올릴 거면 전체 라인을 확실히 올리던가 그게 아니라면 확실히 내리던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러한 세부 전술이 늘 뒤죽박죽 펼쳐진다는 것도 계속된 문제 중 하나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4선과 3선에서 선수를 끌어당겨 2선의 볼을 다이렉트로 보내는 전술을 버리지 못한다는 건데, 아스날과 같은 강팀이 라인을 끌어당기는 전술과 맞붙을 때는 후방의 공간이 자유로우니 이러한 전술이 손쉽게 먹힐 수 있지만, 이를 간파하고 라인을 내리는 전술을 사용하는 팀에는 상당히 쥐약이라는 거죠. 즉 아모림볼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중앙 싸움이 가능한 윙백과 3백의 스위퍼, 그리고 3선, 그리고 지상 경험이 가능한 1선은 보강이 필수이다. 수뇌부가 상당히 신경써 보강을 마무리했지만 득점이 나오지 않아? 그러면 2선과 1선을 바꾸면 돼 라는 기존은 굉장한 위험한 판단일 수 있다. 이에 따라 1선은 셰슈코가 왔다 치더라도 역시나 보강이 되지 않은 허리와 후방인 3선과 4선이라도 하루빨리 보강하는 게 앞으로의 유럽 대항전 진출에 있어 굉장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 라고 정리해볼게요. 자, 그러면 겨울 이적창 때 아모림 체제를 유지한다고 하면 반드시 보강을 해야 하는 포지션은 어디일까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1선, 2선 골키퍼까지 최선을 다해 보강을 마무리했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중앙 싸움을 해야 하는 윙백, 스위퍼, 그리고 중앙에 배경이 될 3선까지. 아직도 아모림볼을 구현하려면 상당히 많은 영입이 남아있네요. 이게 또 많다고 하기보다는 전체 스쿼드를 다 바꿔야 하는 수준인데 구단의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긴 한 것 같죠. 네, 제가 그동안 레클리프와 이네오스, 즉 수뇌부에 대한 비판을 2차례 정도 영상으로 만들었죠. 하지만 여러분들 15일란 구단에서 이렇게 보강을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거감한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에 따라 당장 이번 시즌부터 유럽 대항전을 나가야 한다는 의미로 들리기도 하고요. 이 정도로 투자했으면 전술의 완성이고 뭐고 우선 감독으로서 성적을 내는 데 집중해라 라는 의미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에 따라 아모림은 3선이니 윙백이니 할 게 아니라 반드시 현재 스쿼드로 어떻게든 감독의 역량과 전술을 활용하여 성적을 반드시 내어 본인을 증명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로 인한 뒷받침된 성적으로 추가 선수 보강을 요청을 하는 게 아무래도 순서에 맞아 보이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듯 우리의 스쿼드는 15일날 스쿼드가 전혀 아니에요. 또 이렇게 사부리그한테 패배할 스쿼드도 아니고요. 아무리 봐도 유럽 당전은 나갈 수 있는 스쿼드로 보이는데, 이번 이적 시장에서 수뇌부도 최선을 다했고 감독인 아모림이 이 스쿼드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하기에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겠죠. 지난 중도 보임을 해서 그렇다, 선수 보강이 안 돼서 그렇다, 프리시즌을 못 겪어서 그렇다 등, 네, 정말 이제 변명보다 행동으로 보여줄 때, 결과로 보여줄 때인 것 같죠?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 어떠신가요? 의견 편히 남겨주세요. 아참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고맙습니다. 글로리 맨유 파이팅!